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법칙과 주식 시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357인가? 제가 이제 그 엘리엇 파동을 얘기할 때 뭐 그 음봉 세묶음, 양봉 세묶음, 음봉 세묶음, 뭐 이렇게 적산병, 그다음에 흑산병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개 아니면 다섯 개 파동은 뭐 캔들은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은 이제 생전에 이제 두 개의 책을 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파동 이론, 그 The Wave Principle이라는 파동 이론이 냈었고, 그게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이죠.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냈는데 소량으로 이제 한정판으로 출판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뭐 그 1, 2, 3, 4, 5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5파 상승하고 1,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숫자 5 내려올 때 3, 그래서 얘도 3,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요런 숫자가 왜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엇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우주의 신비라는 그 책에서 보면 우리 인체를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눈, 코, 귀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세 개고 요거 다 합치면 다섯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 사람의 이렇게 신체가 있으면 두 팔, 두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5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미신스럽기는 한데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도 손가락이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도 숫자가 5다. 발가락도 다섯 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숫자 5. 그래서 홀수로 된 5의 5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게 참 우리 자연에서 삼라만상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되게 신비롭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오감, 오감, 뭐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요것도 다섯 개의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좀 신비스럽긴 하지만 이런 우리 인간의 인체만 해도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357이라는 숫자 이게 자연의 하나의 어떤 그 신비다. 그래서 인간도 이 자연의 어떤 일부이므로 그리고 이 주식 시장도 이 자연의 일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주식 시장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미신스럽기는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비롭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357이라는 숫자에 되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이제 가격 변화와 자연의 법칙, 대자연의 법칙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주는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정한 법칙이 없이 우주가 이렇게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정한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대혼돈이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거는 뭐 본질적인 어떤 질서나 일관성이 있고 반복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매일 지구가 자전하고 1년 365일 365일 동안 이렇게 공전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매일 반복된다라는 거죠. 어떤 질서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헨리 해성은 76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러죠. 그것도 이제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자연의 법칙에는 뭐 많은 게 있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뭐 중력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중력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던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쭉 그냥 하늘로 쭉 날아가요. 그러면 이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 이, 이 자연 속에는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자연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이런 가격 변화는 이런 대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사람들도 이제 대자연의 일부니까 사람들의 행동도 반드시 반복되는 법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시장에서 이 가격 변화는 결국 자연의 법칙에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이거 뭐 사이비 종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엇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뭐 황금 비율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열 이제 얘기하면서 요거와 관련된 거 자연의 법칙과 관련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작용과 반작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에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 관성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반작용도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도 충격 파동이 있으면 충격 파동이 있으면 오파동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충격 파동이죠. 뭐 색깔을 바꿔서 보면 충격 파동, 충격 파동, 충격 파동이죠. 근데 각 충격 파동마다 이렇게 조정 파동이 있죠. 반대로 움직이는 조정 파동, 올라가려고 하는 충격 파동에 반대로 움직이는 거, 올라가려고 하는 충격 파동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조정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용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코렉션 파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있고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5번의 파동이 움직이고 나서는 반드시 이 3번의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충격 파동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정 파동이 나온다. 이게 이제 엘리엇이 말하는 이제 엘리엇 파동의 이제 원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움직이는 큰 힘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엘리엇 파동의 어떤 그 큰 근간을 이루는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와 동일한 어떤 자연의 물리적 현상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숫자의 신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엘리엇은 이제 숲을 먼저 보고 이제 나무를 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큰 한 개의 큰 상승은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세분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한 개의 큰 하락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 3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요거를 큰 사이클 하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세분화 되는가 이제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표를 보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숫자의 신비인데 이렇게 엘리엇 파동에서 이렇게 1, 2, 3, 4, 5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파동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파동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본 파동으로 보면 얘가 요렇게가 한 파동이죠. 그리고 요렇게가 두 번째 파동. 그래서 숫자로 보면 요게 이제 한 개의 파동이 있죠. 요게 한 개의 파동. 요게 한 개의 파동이고 여기가 하락 추세의 한 개의 파동. 그래서
여기 상승 기본 파동 상승 한 개, 하락 한 개. 그래서 합계 두 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1차 세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 다섯. 그리고 하락 추세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 이렇게 되고 요거를 또 2차 세분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1, 2, 3, 4, 5. 아이고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하면 요 2차 세분을 하면 요게 21개가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에서도 1, 2, 3, 4, 5 A, B, C 이렇게 되고 1, 2, 3, 4, 5 하면 요게 13개가 되죠. 그래서 34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하나 또 이제 세분을 해보면 여기에서 1, 2, 3, 4, 5 A, B, C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세분을 해보면 요 상승 추세의 파동을 세분해보면 89개가 되고 요 하락 추세의 파동을 세분을 해보면 55개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세분까지 쫙 해봤을 때 총 144개의 파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큰 이 사이클 하나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세분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를 소파동으로 세분을 했을 때 144개의 파동으로 나누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큰 파동 하나가 끝난 거예요. 여기 하나, 상승 하나, 하락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러면 1파, 2파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동을 이제 세분을 해볼 때 항상 이렇게 큰 추세에서 이게 지금 한 파동이 끝났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세분, 2차 세분, 3차 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을 해서 총 144개가 나오면 한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파동의 이런 세분화는 그 파동보다 한 단계 높은 파동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캔들을 볼 때 연봉,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이런 순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연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크게 이게 연봉일 경우에 이 세분화된 거는 이제 월봉이 되겠죠. 월봉상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주봉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 파동에서부터 이렇게 세분해서 나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엘리엇 파동을 셀 때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 숫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이제 이렇게 144개까지 여러 번 한번 세보기도 했는데 처음에 아주 이제 열정적으로 할 때는 144개까지 나오는지 막 검산도 해보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체크하다 보면 오류가 발견이 되고 이게 파동을 카운팅 해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연장이 나왔는지 뭐 그런 어디에서 어떤 조정 파동이 나왔는지 요거를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동의 등급. 이제 파동의 등급은 엘리엇은 9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9단계 사이클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초대형 장기 사이클은 100년 뭐 이렇게 보고 대형 장기 사이클은 10년.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은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이제 5파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직 5파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이 10년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4파 진행 중에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이 대형 장기 사이클에서 5파가 되려면 저는 적어도 한 80K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플랜 B인가요? 뭐 그 사람은 뭐 100K까지 가야 된다. 아직 100K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150K도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한 80K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장기 사이클의 꼭지까지 치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사이클은 1년, 그리고 주 사이클은 월, 그리고 중기 사이클은 주봉, 그리고 부 사이클은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의 사이클로 이렇게 9단계 사이클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1분봉, 15분봉, 60분봉으로 무슨 이거 아무리 코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는 진짜 전업으로 막 이거를 진짜 1분, 15분, 60분을 그냥 24시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걸로 수익을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엘리엇 파동의 이제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사이클의 파동의 카운팅의 기본이 되는 일봉에서부터는 카운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클은 이게 도중에 제가 잘못 눌러서 이게 지금 끊겼는데 제가 편집을 해서 이걸 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엘리엇 파동에서 이렇게 그 파동의 등급은 9개로 나누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엘리엇 파동의 핵심 이론. 엘리엇 파동의 이제 핵심 이론은 이제 요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이렇게 5개의 상승과 3개의 하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냐면 1, 2, 3, 4, 5 A, B, C 이렇게 해서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3개, 그래서 5개, 3개로 이루어졌다. 5개의 상승 파동과 그 다음에 3개의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5개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렇게 조정 파동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의 하락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B 파동이 상승의 B 파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격 파동은 뭐냐? 추세와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조정 파동은 뭐냐? 추세와 반대 방향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1, 2, 3, 4, 5 A, B, C.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세 상승은 요거죠. 요게 이제 추세죠. 그리고 대세 하락은 요거예요. 그러면 요 상승 파동에서 이 대세 상승의 추세를 따르는 건 요거 1파, 3파, 5파가 되죠. 요거를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대세 하락에서 이 하락의 추세를 따르는 거는 요거 A, 그 다음에 C.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A 파동과 C 파동이 충격 파동이 되고, 이 상승 추세에서 충격 파동은 1파, 3파, 5파가 충격 파동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 3번도 이제 중복되는 건데, 1, 3, 5번은 충격 파동이고 2번, 4번은 여기 2번, 4번은 조정 파동이다. 예. 여기 2번, 4번은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 파동에서 A, C는 충격 파동이고 B는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이 이제 5번째 뭐죠? 이게 왜 9단계 사이클이 여기 있지? 제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상승 파동이 끝나면 반드시 조정 파동이 이어진다.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 하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반드시 조정 파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파동 사이클은 그보다 한 등급 높은 단계의 파동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됐는데 바로 A, B, C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이렇게 파동이 하나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확실히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그 윗등급 파동에서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큰 하나의 파동이 상승 파동이 끝났고 이렇게 하락 파동도 끝났다라고 해서 크게 1파, 크게 2파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동에서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그
그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파동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핵심 이론은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요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엘리엇 파동 이론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분할 비율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